여기는 방글라디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라치입니다. 오늘도 방글라디오 세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자주 보니까 좋네요. 지금 제가 촬영 기준으로는 13일인데 4월 13일인데 이게 업로드 될 때는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은 방글라데시의 새해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살면서 진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방글라데시 문화를 알거나 아니면 방글라데시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인싸될 수 있는 방법, 방글라데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글라데시 새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걸 알고 있으면 진짜 사랑받을 수 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글라데시가 방글라가 벵고로고요. 그리고 데시가 방글라데시 언어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래서 방글라데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모국어의 날과 합쳐진 모국어의 날을 통해서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 얘기 듣자마자 너는 내가 A+ 줘야 될 것 같아 막 이러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방글라데시 사람을 만나도 이 얘기를 하면은 와, 외국인이 이런 것까지 알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근데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아실 것 같고 오늘은 방글라데시 새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방글라데시 새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방글라데시가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이전에 한참 옛날이죠. 그 당시에는 이슬람 달력을 썼다고 해요. 저희가 방글라데시에 살다 보면은 라마단 이런 것들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라마단이 매년 날짜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씩 땡겨집니다. 왜냐면 이제 이슬람 달력이 1년에 354일이고 저희가 보통 아는 게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10일에서 11일 정도 항상 땡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오래 사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라마단이었던 적이 있었고 뭐 크리스마스 때 이드였던 적이 있다. 제가 맨 처음 방글라데시 갔을 때도 7, 8월쯤에 라마단 했던 것 같은데 올해 3월 달에 했거든요. 계속 이제 앞으로 땡겨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슬람 달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방글라데시의 그 당시에 주로 이뤘던 경제활동이 농업이었어요. 우리가 매년마다 나라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부를 정리를 하고 다시 새로운 장부를 시작하는 것이 이슬람 달력에 따라서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10일씩 땡겨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던 분들은 어느 때는 수확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방글라데시 새해가 생기게 됩니다. 농업의 시기에 맞춰서 방글라데시 달력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이게 4월 중순이냐 하면은 보통 방글라데시에 벼농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벼를 수확하는 시기가 딱 4월에서 5월 중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벼 농사를 하고 수확하는 그 시점을 이제 뉴이얼로 만든 거죠. 한 해의 농업과 경제 활동을 이제 새로 계산하기 좋은 시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새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4일이면은 이제 1433년이 된다고 해요. 방글라데시 새해로.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아마 방글라데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글라데시 새해를 방글라 말로는 뽀일라 보이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알아두시면 가장 좋은데 이 날에는 슈보노보보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한국에서 일하는데 방글라데시 분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다음 날에 슈보노보보셜 한마디만 해도 난리 납니다. 이 축제가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데가 다카 대학교예요. 항상 다카 대학교 쪽으로 가면 방글라데시 축제들이 계속 열립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를 보려면 올드 다카를 가라. 그리고 다카 대학교 쪽을 가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다카 대학교 같은 데를 가면 막 행진 같은 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뭐 동물탈을 쓴다거나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거든요.
이때 이제 드레스 코드 색상은 빨간색과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 빨간색 샤리를 입고요. 남자들은 빨간색 판자비를 입고 뭐 하얀색 바지를 입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매칭해서 축제에 참여하고, 또 축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아마 그렇게 옷을 입고 오실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보시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슈버노브 보셔 한마디 해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 사신다면 방글라데시 현지 복장 있지 않습니까? 뭐 여자분들은 샤리가 아니더라도 이제 샬롯 가메즈라고 해서, 샤리는 좀 입는 게 프로페셔널 해야지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게 천으로 두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말고 샬롯 가메즈라고 또 방글라데시 여자들이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전통 의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색깔을 몇 개만 사시면 돼요. 뭐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노란색, 요렇게 3개 정도만 사시면 이제 1년에 있는 방글라데시의 여러 축제들을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남자분들도 저 같은 경우도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은 이렇게 판자비를 꼭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비를 하신다면 방글라데시에 계시는 동안 이 축제 같은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을 테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도 옛날에는 그런 축제들이 남아 있었는데 조금씩 사라지잖아요. 진짜 남아 있는 데만 남아 있고, 근데 아직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남아 있을 때 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뽀일라 보이샤게는 먹는 음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판다밭이라는 밥 같은 건데, 물이 좀 많은, 살짝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밥에 물을 말아먹는, 물에 밥을 말아먹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건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물에 담가 발효시킨 익힌 쌀로 구성이 되고, 액체 부분은 호라니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쌀을 기반으로 한 요리고요. 이거를 먹으면 벌컵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액체랑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흡수율이 좋은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판다밭이 있고, 일리치는 방글라데시 내셔널 피쉬입니다. 그래서 일리시를 먹는데, 저는 이 일리시 마치를 맛은 너무 좋은데 잘 안 먹는 게 뼈가 너무 많아요. 방글라데시 분들은 손으로 먹기 때문에 뼈를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바를 수 있지만, 한국 분들은 이제 젓가락으로 뼈를 발라야 하는데 너무 많아서 이제 하다가 포기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판다밭과 일리시도 이날 아니면 또 언제 먹어보겠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방글라데시의 새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방글라데시 분들과 같이 일을 한다면 오늘 이 한마디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버노보 보쇼.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방글라데시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여기는 방글